모든 경제 지표가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관세 협상 불안 때문에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현금 살포 확장 재정 때문에 물가가 상승합니다. 결국 민주당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고 이제는 태세를 전환해서 반미 감정만 선동하는 쪽으로 전략을 펴고 있다면 경제 불안, 물가 상승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조선시대에는 매점매석하면 사형까지 시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뜬금없이 호텔 경제학에 이어서 사형 경제학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북한이 원하는 대로 미군 철수까지 갈 것입니까? (9월) 소비자 물가가 2.2% 상승했습니다. 국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하는 생활 물가 지수는 2.5% 상승했습니다.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내 기업들이 물고 있는 관세는 결국 국내의 물가 상승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는 수입국의 물가 상승으로 전가된다 하더라도 전체를 다 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관세 인상분을 전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관세 협상이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율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은 당연히 수입 원자재 가격이나 수입 물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서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유가 불안,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걸 보면 채권시장의 심리를 나타내는 채권시장 지표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 지표가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관세 협상 불안 때문에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현금 살포 확장 재정 때문에 물가가 상승합니다. 저희들은 현금을 살포할 때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물가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없이 현금을 살포할 수 있다면 어떤 정부,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정부가 현금을 살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펴고 있는 에너지 정책, 탈원전 시즌2, 결국 전기료 상승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전기료 상승은 결국 생활 물가 지수 상승으로 곧바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고 이제는 태세를 전환해서 반미 감정만 선동하는 쪽으로 전략을 펴고 있다면 경제 불안, 물가 상승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 자산 가치는 상승하고 화폐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결국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 심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조선시대에는 매점매석하면 사형까지 시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뜬금없이 호텔 경제학에 이어서 사형 경제학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 3월 8일 총선 전에 야당 대표 시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민이 사과 하나를 편하게 못 먹고 있다. 그러면서 총선 기간 내내 대파 들고 다니면서 총선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모든 것이 정부 탓이었는데 이재명 정부로 바뀌니까 이제 물가 상승까지 기업 탓이고 매점 매석하는 사람들 탓으로 돌리고 있고,
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매점 매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매점 매석은 공급의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매점 매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장바구니에 담길 품목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가 공급 탄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미리 대책을 세웠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에 대한 공급 탄력성을 어떻게 할지, 공급의 탄력성이 확보된다면 매점 매석하는 사람은 결국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점 매석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은 품목에 매점 매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놓고 마치 모든 것을 전 정부와 기업 탓에 돌리면서 지금 그렇잖아도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엄격 적용, 상법, 노란봉투법 질식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물가 상승마저도 이제 모두 기업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남 탓, 전 정부 탓. 그러면 결국 국민과 민생이 고통받게 됩니다. 아무 대책 없이 남 탓만 하다 보면 결국 경제도 죽이고 민생도 죽이는 사형 경제학이 곧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를 바라본 국민들의 시각은 삼불입니다. 첫 번째, 불안합니다. 관세 협상 어떻게 될지 불안합니다. 성공했다더니 다 거짓말로 밝혀졌고 이제는 해결의 의지 전혀 없이 반미 감정만 선동하고 있습니다. 예상한 대로 지금 이미 환율은 올라가고 있고 기업들은 질식하기 직전입니다. 안보는 어떻습니까? 북한의 핵 보유 인정하면서 두 국가 간에 동조하고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국 중에 하나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갑자기 전작권 환수까지 들고 나왔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북한이 원하는 대로 미군 철수까지 갈 것입니까? 에이펙에서 마치 뭔가 트럼프 대통령 등등 외국 정상이 오면 관세 협상이나 모든 것을 일거에 타결하고 뭔가 획기적인 외교 안보 대책이 나올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한쪽에서는 김정은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반미 감정을 선동하고 도대체 에이펙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불안합니다. 두 번째는 불법입니다. 대법원장 사퇴시키겠다. 가짜 독지록까지 만들어서 조작하고 선동하다가 이제는 안 되니까 대법원장 없는 청문회 하려고 했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국정감사 기간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검찰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이미 통과됐고요. 이재명 살리기 위해서 배임죄 없애겠답니다. 그것도 불안해서 상고, 항소 제한하겠답니다. 그것도 불안해서 이제 재판소원까지 들고 나왔고 내란 특별재판부 그리고 법사위는 이제 막사위가 됐습니다. 추미애, 정청래인 추미애 법사위원장 막가판 안매에 의한 막사위가 됐습니다. 세 번째, 불편합니다. 민생은 죽어가고 있고 건설 경기 다 죽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가 죽으면 관련 사업, 산업 다 죽게 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다 죽게 됩니다.
물가 오르고 주가 내리고 환율 오르고 도대체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불안하고 불법이 판치고 국민들은 불편하고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실체입니다. 이제 곧 국감이 시작됩니다. 국민들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바라는 것은 정부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거기에도 더 나아가 우리가 보다 유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정당, 민생정당으로 나아가라는 것일 것입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부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면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국민들께 한 발짝 더 다가가서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국민의힘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